다음은 부산 MBC 라디오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 라디오 시민세상입니다. 방송 내용은 부산 MBC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라디오 시민세상. 안녕하세요. 부산 시민이 만드는 청취자 제작 프로그램 라디오 시민세상의 김보영입니다. 2022년 두 차례 진행되었던 선거, 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만 18세 청소년은 생애 첫 투표를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권 부여 기준인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된 건데요. 이처럼 청소년 참정권이 확대됐지만 아쉬운 목소리가 여전히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반영될 수 있는 청소년의 투표수가 적다는 것인데요. 교육 당사자로서 청소년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통해 어떤 점을 바라고 있을까요? 오늘 라디오 시민세상에서는 8년 만에 바뀌는 부산시 교육청에 청소년이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 광고라는 엑셀을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 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오늘 라디오 시민세상에서는 6일 지방선거로 새로 취임한 교육감과 부산시 교육청에 바라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 지부의 일하다 청소년 인권활동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 지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하다라고 합니다. 아수나로는 청소년 인권 보장을 바라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사회 전반에 내재되어 있는 청소년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과 억압에 대해 고민하고 이에 대해 저항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해 모인 단체 아수나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아수나로 부산 지부는 코로나로 인해 줄어든 방학 일수를 비판하고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일괄수거와 용의복장 규제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활동들을 계속해왔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학교로부터 학생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 학생과 같이 학교에 대응하는 활동을 했는데요. 하지만 학생인권 보장에 책임이 있고 학생인권 침해를 해결하려 노력해야 하는 부산시 교육청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고 그래서 교육청에 직접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청소년 중에서도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해오셨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구체적으로 학생 인권 침해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아수나로는 학생인권 침해 제보가 들어오면 도움을 주는 활동을 했는데요. 학칙에 근거하지 않은 두발 규제를 당한 학생이 아수나로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교육청에서는 학칙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가 발생한 사례에 학칙의 재개정은 교장의 재량이라는 내용의 민원 내용을 제대로 읽어는 봤는지 의심될 정도로 성의 없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수나로 부산 지부는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기획하고 진행하며 교육청을 상대로 학생인권 침해에 성실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수나로 부산 지부는 이런 학생인권 침해 사례를 작년 10월까지 부산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라는 단체와 함께 25개의 학교에서 70여 건을 모아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기도 했는데요. 제보 내용 중에는 야간 자율학습이나 방학 동안의 자율학습을 강제하는 학교, 학생들을 강당에 불러세워서 용의 복장 검사를 하는 학교들이 많았고 여학생의 경우 속옷이 교복에 비치는 것을 금지하고 머리를 무조건 묶고 다녀야 한다고 규정해 놓은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1월 3일 학생의 날을 기점으로 부산시 교육청에게 학생인권 보장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학생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부산시 교육청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했습니까? 10월 초부터 11월 3일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함에 따라 기자회견을 하고 한 달 동안 부산시 교육청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그 당시 아수나로 부산 지부가 부산시 교육청에 꾸준히 해왔던 요구는 학생인권 보장 지침을 마련해 학교들이 따르도록 할 것, 교육청에 학생인권 전담 기구를 설치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아수나로의 요구안에 대해 매번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며 책임 있는 응답을 회피했고 부산의 여러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생인권 침해에 관련해선 장학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정도의 답변만 내놓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학생이날 부산시 교육청 앞 집회에서는 아수나로 부산지부의 요구안을 수용할 것을 주장하며 교육청 로비에서 연좌농성을 벌였습니다. 결국 그날 교육국장과의 간담회가 열렸고 학생인권 전담기구 설치와 교육감 면담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 전담기구는 올해 상반기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당초 팀장과 인권침해 사안 접수 및 권리 구제를 위한 업무 담당자, 법률 자문을 위한 변호사 등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힌 것이 무색하게 지금의 학생인권 전담기구는 파견 교사 1명이 구성원의 전부로 사실상 협의체 기구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네. 학생 인권 전담 기구가 있어도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요. 올해 초 부산시 의회에서 학생 인권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도 여러 시민단체에서 찬반 의견을 내놓았고 의회에서도 논의 끝에 심사 보류로 무산이 돼 안타까움이 컸었는데요. 아수라노 부산 지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당시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조례 통과를 위해 부산교육희망 네트워크, 차별금지법 제정 부산연대 등과 함께 부산시청 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조례안은 부실했습니다. 차별금지 조항이 거의 없고 학생에 대한 규제를 금지하는 조항에는 단서가 달려 있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제정은 김석준 전 교육감의 공약이었으나 교육청은 학생인권 조례의 제정에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떠한 행동도 해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 시기가 되었고 부산시의 학생인권이 열악한 상황임에도 교육감 후보였던 김석준 후보와 하윤수 후보 둘 다 학생인권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각 교육감 후보에게 제대로 된 학생인권 정책 요구안을 발송했고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네, 제대로 된 학생 인권 정책 요구안 어떤 내용이었고 또 교육감 후보들로부터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궁금한데요. 요구안의 내용은 선진적인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할 것, 학생인권 전담기구를 다른 지역들의 사례를 참조해 실효성 있게 운영할 것, 그리고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 규칙 재개정 사업을 실효성 있게 운영할 것 등 부산시에 필요한 전반적인 학생인권 정책들이었습니다.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집중 유세 기간에 교육감 후보자를 따라다니면서 요구안에 성실히 답변하고 학생인권 정책을 시행하라는 내용의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두 후보 모두 답변에 불성실했습니다. 김석준 당시 후보자의 경우 요구안에 대해 한 페이지도 되지 않는 답변서를 보냈는데 그 내용도 전부 뭉뚱그려서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당선된 하윤수 당시 후보자 측은 아예 답변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네. 교육청에 꾸준히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행정을 시행하라는 요구를 해오신 만큼 새로 당선된 교육감과 부산시 교육청에 바라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하윤수 교육감의 정책이 자칫 공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학생들의 행복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주요 공약이 학력 신장이셨고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실시해 평가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자서고와 특목고도 새로 설립하겠다고 하셨고 이념이 가미된 노동, 민주교육 대신 학력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하셨는데 우려스럽습니다. 공교육은 개인의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나 인적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교육권을 평등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전국 단위의 학력평가를 통한 줄세우기는 힘들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다른 정책들도 한번 재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수나로도 교육의 공공성과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부산시 교육청의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하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나와주신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의 일하다 청소년 인권활동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웃의 삶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사람입니다. 오늘은 수어통역사 박영옥 씨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서수원 시민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수어통역사 박영옥 씨는 청각장애인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어통역사 박영옥입니다. 수어통역사는 청각장애인의 보장구예요. 그리고 또 그냥 청각장애인들의 삶이고요. 그래서 청각장애인들이 가는 곳이나 청각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곳에 음성 언어가 필요한 곳에는 어디든지 갑니다. 그래서 음성 언어를 시각 언어로 대체해주는, 변환해주는 이런 것들, 이게 그냥 우리 삶이에요.
그럼 박영옥 씨는 어떤 계기로 수어 통역사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제가 원래 옛날부터 특수교사가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공부를 하려고 이제 대학에 진학을 했는데 그 공부를 하던 중에 이제 가정이 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했던 것과 연결되어서 장애 아이들이 있는 곳에 가자. 그래서 휴학을 하고 찾은 곳이 농아인들이 생활하는 아동시설이에요. 농아인 고아들도 있었고 또 고아가 아니지만 가정에서 키울 수 없기 때문에 맡겨져서 키워졌던 그곳에 가서 보육사 역할을 했지요. 그러면서 수화를 배우게 됐어요. 박영옥 씨는 다양한 공간에서 수어 통역을 하고 있는데요. 기억에 남았던 경험을 들어보았습니다. 농아인들이 병원을 자주 가세요. 치과도 가시고 뭐 수술실에 저희 수술실에도 들어가요. 수술실에 들어가고 교도소에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청장에 있는 곳은 어디든 가서 뭐 접견도 들어가고 뭐 법원, 경찰서 다 들어가거든요. 다 들어가는데 이제 거기 중에 지금 계속 치과 통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치과 치료를 받을 때는 저처럼 통역사를 빌리지 않고 그냥 갔었는데 이 치료가 좀 본의 아니게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하셨는데 이게 내가 손을 잡아주기 때문에 너무 안심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수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통역사인데 내가 수화를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구나. 전 요즘 그런 걸 좀 많이 느끼거든요. 마음으로 수어 통역을 한다는 박영옥 씨. 청각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청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수화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국어예요. 국어하고 수화는 문법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국에 사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다 국어를 잘할 거라는 아주 말도 안 되는 확실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게 한 어르신이 오셨는데 농아인 아들이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 어려움을 우리와 함께 해결하려고 저를 찾아오셨는데 이 어르신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무슨 얘기하다가 선생님 그런데 우리 아들이 못 듣는 이 장애만 있는 게 아니고 좀 지적 장애도 있는 것 같다라고 저한테 얘기하시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어르신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랬더니 앞만 가르쳐줘도 내 말을 못 알아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머님 입모양을 못 알아들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고 내가 글로 써서 했는데 그걸 못 알아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어머니 이분이 굉장히 수화도 잘하시고 다른 농아인들보다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래?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맞다고. 어머님이 수화가 아니고 국어로 말씀하시잖아요. 이분에게 국어는 우리에게 영어랑 같아요. 그래서 못 알아들으시는 거지 이분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 그렇구나 라고 얘기를 하세요. 정말로 그렇거든요. 우리 아무리 열심히 영어를 공부를 해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래야죠. 너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했는데 지금까지 너 대학교 다닐 때까지 아니면 지금도 영어 공부하는데 너 지금까지 계속 영어 못하면 너 지적장애 아니냐. 이거랑 똑같은 얘기라고요. 네, 그 얘기를 어머님이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머님마저 그렇게 생각하실 때는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오해를 하겠어요. 이건 오해거든요. 마지막으로 박영옥 씨의 활동 목표를 들어보았습니다. 지금 브리핑 하면서 많이 바뀐 게 화자의 바로 옆에 서서 수화토역 하잖아요. 우리 그러지 못했어요.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더 바뀌겠죠? 더 기대합니다. 지금까지는 수화를 잘하고 싶다고 했는데 수화를 잘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수화를 잘하는 게 아니고 농아인을 더 많이 이해해서 진짜로 농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수화 통역사가 되었으면 그분의 입장에서 내가 수화를 기술적으로 잘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최대한 다해서 이분에 가까운 이분에 딱 맞는 수화를 하는 그런 수화 통역사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MBC 라디오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 라디오 시민 세상을 듣고 계십니다. 다음은 함께 살펴볼 만한 뉴스를 소개하는 뉴스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태경 시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태경 시민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준비하신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난 수요일입니다.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는 13일 낮 12시 40분쯤이었고요. 25톤 트럭에 실린 철제 코일을 공장 안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에 이 60대 노동자 A씨가 코일에 깔렸습니다. 이 코일 한 개가 1톤 정도였고 코일이 무게중심을 잃으면서 A씨를 덮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고요. 사업주와 현장 책임자에게 안전점검 소홀과 과실은 없었는지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 6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61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는 뉴스가 생각이 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이라고 해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부산 결의 하나가 지난 수요일 동구 일본 영사관앞 평화의 소녀상에서 올해 7번째 수요 시위를 열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수요 시위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렸는데 이 부산 결의 하나가 올해부터 매달 둘째 주 수요일마다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전쟁 가능한 국가로 나아가는 일본을 비판했고요. 또 한국 외교부의 강제동원 문제를 대하는 태도도 비판했습니다. 현재 일본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그러니까 강제 매각 명령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외교부가 지난 4일에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등을 상대로 한 배상 문제 해법을 찾겠다면서 이 강제징용 민관협의회를 출범했거든요. 그리고 정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등이 모여서 2차례에 걸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 결과를 보니 일본의 요구가 대폭 반영돼 있어서 오히려 일본에 면죄부만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 등 강제동원 관련 단체는 피해자의 동의 없는 배상은 안 된다면서 협의회에 불참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 결의 하나는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수요 시위에서 현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보다 훨씬 후퇴한 결과를 내놓고 있다. 한일 외교 정책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여러분 중에 부산 항일거리 지나다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강제징용 노동자상 뒤에 극우단체가 세운 일장기와 화해거리 구조물이 지난 5월에 설치된 뒤 2달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데요. 현재 부산시와 동구청은 형평성과 유권 해석을 이유로 손에 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비판도 함께 이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부산 지역 13개 기초단체가 대형 폐기물 수집과 운반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 수요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부산본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한 내용인데요. 기장군, 동구, 중구를 제외한 부산의 13개 구가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을 위한 용역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원가 계산도 하지 않고 계약 금액도 기재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비용을 원가 계산에서 제외하고 대행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위반이다. 또 지방계약법 상에서는 계약 보증금으로 계약금의 10%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걸 지키지 않은 것도 위법이라는 겁니다. 노조는 이 외에도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 위반 등 각종 불법이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청소용역업체가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부산본부는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한편 청소용역을 직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부전도서관이 최근 정밀 안전진단에서 최하 등급을 받고 긴급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시가 시행하는 정밀 안전진단 및 내진 성능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2등급을 받은 건데요. 이 부전도서관은 1963년에 개관을 해서 시설 개선이 시급한 상태였지만 개발 방향을 두고
부산시와 부산진구청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오랫동안 사업이 지연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고 안전의 위험이 있어서 즉각 사용을 금지한 건데요. 휴가는 오는 8월 31일까지고요. 현재는 중간 결과만 발표된 상태여서 진단 최종 결과가 나오면 휴관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휴관 기간에는 도서관 시설은 물론 이용할 수 없고요. 도서 대출도 안 됩니다. 부전도서관에서 대출받았던 책이 있다면 부전도서관 정문의 무인 반납함을 이용하시거나 인근의 공공도서관에 반납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다음은 문화계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부산독립영화협회가 모퉁이 극장 영화문화협동조합 시네포크 공간 나라와 함께 부산 영화문화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실 부산은 영화의 도시라고는 하지만 이 독립영화에 대한 제작과 배급, 연구와 비평 그리고 관심이 좀 부족한 편인데요. 그런데 이번 부산 영화문화 네트워크 사업을 계기로 부산 지역 창작자의 목소리를 듣고 또 대안적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하네요. 부산 영화문화 네트워크의 앞으로의 활동 기대가 되는데요. 궁금하시는 분들은 사단법인 부산독립영화협회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최태경 시민기자 오늘도 여러 가지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시민세상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 부산센터 지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기획 퍼블릭 액세스 운영위원회, 제작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서수원 최태경, 제작 지원 정유진 김주미, 진행의 김보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